성기능 장애로 가장 흔한 질병이 이제 조루증입니다. 조루증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그럼 이제 조루증이 얼마나 빨리 사정을 해야 조루증인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루증의 기준은 이제 굉장히 좀 애매해서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보통 뭐 1분 아니면 이제 2분을 기준으로 조루증으로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상적인 사정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옆에 친구들이나 동료들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를 보면 뭐 30분을 한다, 1시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게 과연 진짜인지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성관계 시간을 정확하게 저희가 평가를 하려면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제 공신력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보통 이런 것들은 뭐 잡지나 신문 기사 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데이터라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믿을 수 있는 논문에 발표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들고 온 논문은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닥터 월딩거라는 분이 이제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 의사신데요. 이분이 이제 조루증에 관련해서는 논문을 많이 발표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인데, 2005년도에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5개 유럽 국가하고 같이 이제 연구한 실제 사정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했던 논문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조루증과 사정시간에 관련돼서 인용이 가장 많이 된 논문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4개국하고 미국하고 해서 5개국의 18세 이상의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IELT를 조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IELT가 이제 Intravaginal Ejaculation Latency Time이라고 이제 실제 성기가 질내에 삽입이 되고 사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전체 시간이 아니라 실제 이제 성기가 이제 질내에 삽입이 되고 사정이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를 이제 IELT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이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결과를 먼저 보면 중간값이 5.4분입니다. 생각보다는 길지 않은데요. 뭐 우리가 뭐 30분은 그렇다 치고 성관계를 하면 뭐 10분이야 15분이야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중간값이 5.4분입니다. 30초에서 44분까지의 분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값은 5.4분으로 대개 이제 5분 전후로 해서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데이터를 보면 나이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18세에서 30세까지는 중간값이 6.5분으로 조금 긴 편이고요. 51세 이상에서는 4.3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고 성적으로 좀 액티브한 나이 때는 사정 시간이 좀 길고 51세 이상에서는 좀 짧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궁금하시는 게 이제 포경의 유무에 따라서 사정 시간이 짧아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서도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포경을 한 그룹에서는 6.7분, 포경을 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6.0분, 포경을 한 그룹에서 0.7분 정도, 몇십 초 정도 더 길긴 했는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경수술 유무에 따라서는 사정 시간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돔을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사정 시간을 조사했는데 역시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역시 이제 같은 그룹에서 닥터 이제 월딩거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같은 그룹에서 같은 이제 5개국을 중심으로 2009년도에 다시 추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 474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서도 보면 중간값이 6분으로 이제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아까가 이제 5.4분이었고 6분이니까 0.6분 정도, 몇십 초 정도 차이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역시 이때도 이제 포경수술 유무에 따라서 사정 시간이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요. 콘돔 사용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데이터도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사정 시간이 얼마냐?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공신력 있는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2007년에 우리나라 이제 아산병원하고 삼성의료원 몇 개 큰 병원들 이제 비뇨기과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실제로 IELT를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얼마나 조루증에 이제 빈도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사정 시간의 분포를 알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2분 이내인 사람이 전체 남성의 11%였고 5분 이내인 사람이 전체 남성의 33.1%였습니다. 사정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가 이제 합쳐보면 되게 44%가 좀 넘는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걸로 추정을 해보면 5분 전후로 이제 중간값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추정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대규모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로 비뇨기과를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으로 조사한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많습니다. 대개는 40세 이후의 환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인 대상으로 한 것보다는 조금 짧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분포하고는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우리나라 데이터 중에 가장 공신력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데이터를 보면서 삽입 후 사전까지 이제 시간을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조금 복잡할 텐데 러프하게 보면 대개 5분 전후가 일반적인 중간값이고 콘돔이나 포경수술의 유무하고 사정 시간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술자리나 인터넷에서 보면 뭐 20분, 30분, 1시간을 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허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